팀장님 뭐 하시나요? 피디님. 피디님, 근데 배가 좀 고픈데 혹시 간식 같은 거 있습니까? 네, 간식 있습니다. 뭐 있어요? 초코파이, 나이스! 애플파이, 나이스! 그린파이. 낸스? 사상 최장의 가뭄, 사상 최장의 장마, 지진, 태풍,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접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린 파이낸스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그린이 들어가니까 친환경 사업과 관련된 것 같은데 오늘 그린 파이낸스 ESG 금융에 대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팀장의 지식 라이프 오지랖 시작합니다. 오 팀장의 지식 라이프 오지랖,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린 파이낸스와 ESG 경영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국 그린 파이낸스 연구소 김대호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 그린 파이낸스 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네, 기업에게 자금,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인체에 비하면 동맥과도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린 파이낸스라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파이낸스 이러면 환경 관련된 돈 쓴다? 또는 좋은 곳에 돈을 융통해 준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린 파이낸스를 착한 곳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표현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린 파이낸스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경제 사회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자금 조달과 투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임박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새롭게 탄생한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키워드군요. 그런데 각 나라라든지 산업계가 기후변화 관련돼서 대응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 금융권에서 이러한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금융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중개 기능, 즉 인터미디에이션 기능이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신기후 경제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 글로벌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90조 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새로운 금융상품과 투자 방식을 통해서 이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네,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핏 생각할 때 공적금융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 그 자산 운용하는 데 목적은 결국 수익성과 안정성일 텐데요. 이렇게 그 민간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하는 이유,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민간 금융기관도 하나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자산을 운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ESG 금융, 녹색 금융은 금융기관의 수익성, 안정성 목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ESG 금융이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시장을 통해서 금융기관이 굉장히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ESG 금융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그린 파이낸스라는 용어와 ESG 금융이라는 용어가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 그린 파이낸스와 ESG 금융도 약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ESG 금융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체를 통틀어는 그런 것들 개선시키고자 하는 금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환경, 또 환경 내에서도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영역을 포커싱해서 하는 분야가 그린 파이낸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ESG 금융이 좀 더 큰 범위고 기후변화에 좀 더 밀접한 쪽이 그린 파이낸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군요. 오 팀장의 지식 라이프. 근데 말씀하신 중간에 ESG 금융이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안정성과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좀 더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전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와 인프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바이든 정부가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빌드백 베터라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탄소 중립이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런 투자 수요를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ESG 금융 또는 지속가능 금융이라고 하는 시장인데,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 채권시장, 대출시장, 모든 시장이 지금 폭발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폭발적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네, ESG 금융시장 중에서 먼저 ESG 투자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시장입니다. 대표적인 ESG 투자 시장이 ETF 시장인데요.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보면 2017년에 약 360억 달러 규모였는데 2021년에 3,700억 달러 규모로 10배가 넘게 커졌고요. 우리나라도 ESG 주식형 펀드가 2020년에 약 한 4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불과 1년 만인 2021년도에 2조 9천억 원 이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채권 시장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그린본드 신규 발행액을 보면 2017년에 1,580억 달러가 발행이 됐는데 2021년도에는 4배 정도인 6,200억 달러의 채권이 발행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와, 엄청난 성장이군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ESG 투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ESG 투자가 아웃퍼폼 투자, 즉 초과 수익을 내는 투자다 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MSCI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하위 지수 중에서 MSCI ESG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ESG 지수의 성과를 일반 지수 성과랑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니까 ESG 지수가 일반 지수를 확실히 아웃퍼폼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고요. 또 ESG 투자는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분석에 따르면 ESG가 우량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위험이 그렇지 않은 기업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낮더라라고 하는 게 분석이 됐고요. 이런 요인들이 바로 ESG 투자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식시장과 ESG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ESG와 개별 기업의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스터디를 하셨을 것 같고 ESG 경영을 잘하는 곳 중에 어디 회사의 주가가 유망하다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ESG가 굉장히 우량해서 주가가 유망한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근데 이제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과 투자하는 자산운용사, 이 둘의 각각의 입장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산운용사는 고객이 맡긴 돈을 잘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죠. 연기금이 지금 자산을 맡기면서 ESG가 우량한 기업에 투자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기금이 투자하는 비중 중에서 주식보다는 채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는 그린본드나 소셜본드가 크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기업들이 저탄소 공정이라든지 에너지 효율화 투자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일반 채권으로 발행을 하는 것보다 그린본드로 발행을 하면 훨씬 시장의 수요가 많아서 채권 발행 자체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장의 수요가 많으니까 금리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또 이런 그린본드를 발행했다고 하는 부수적인 평판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ESG 금융의 성장은 필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ESG 금융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더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 자초자산이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탄소 경제로 급격하게 전환을 하면서 화석연료와 관련된 기업이나 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꼭 화석연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부정적인 임팩트가 큰 기업들이 이제 좌초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런 좌초자산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ESG 금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전환, 트랜지션을 유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투자 기업에 대한 관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의 CEO가 레리 핑크인데요. 이분이
매년 자신들에게 투자한 투자자들 그리고 투자 기업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당신의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한 바가 있고요. 2021년도에는 스튜어디십 전략의 일환으로 5가지 인게이지먼트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투자 기업의 이사회 유효성, 또 전략적인 재무적인 역량, 기후위기 대응, 이러이런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2021년에 블랙락이 의결권을 행사한 인게이지먼트 사례를 이렇게 세워보니까 5가지 주제 중에서 기후위기를 대응으로 한 주주 권한 행사가 가장 많았었고요. 심지어는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해서 53명의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오 팀장이 지식 라이프. 네, 말씀 듣다 보니 이제 그린 파이낸스 시장이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기업들도 많이 그린 파이낸스를 이용하고 있죠. SK이노베이션도 그린본드, 그린론 등을 활용해서 신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 기업들이 그린 파이낸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 기업들은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목표가 아닌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이 그린본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 그린본드 시장이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그린 파이낸싱을 추진할 때 진정성이 없는 소위 그린워싱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국제적인 원칙에 입각한 파이낸싱을 추진할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기업이 진정성 있게 본질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실천 문제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그린 파이낸스 이렇게 정리하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린 파이낸스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자 동시에 유망한 투자 시장입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나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 모두 진정성 있게 그린 파이낸스 시장에 접근할 때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세계에 한 발짝 더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몸에 피가 돌아야죠. 그래야 삽니다. 이제 피를 공급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피가 더 수혈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새로운 도전에 많은 분의 관심이 더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SK이노베이션의 새로운 그린 파이낸싱 전략을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린 파이낸스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해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그린 파이낸스 연구소 김대호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